안녕하세요. 커렌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년 2022년에 소셜 세큐리티 베네핏이 6% 가까이 더 증가하여서 수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물가 상승과 여기에 해당되는 콜라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같이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이 특히 장을 보거나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이제 기름을 넣거나 하면 바로 그것이 체감이 되는데요. 잠깐만 이렇게 장을 보러 가서 음식을 사면은 확실히 이전보다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기 조금 넣고 야채, 과일 넣고 음식 조금 사면요, 금방 몇백 달러가 넘어가고요. 차에 기름이 다 달아서 끝까지 풀로 채우고 나면은 또 이전에 넣던 것보다 확실히 돈을 많이 넣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음식이랑 기름값 같은 경우는 조금씩 돈을 더 내는 것이라서 그나마 타격이 조금 적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집을 사시거나 차를 사셔야 돼서 목돈을 쓰셔야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집 같은 경우는 적게는 몇만 불부터 많게는 몇십만 불까지 차이가 나니까요. 원래는 이 정도 사이즈의 집을 구매하려고 계획을 하셨다가 그 사이즈를 줄여야 되거나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시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10분, 15분 더 떨어진 지역으로 집을 잡아야 되는 등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 말 올해 초에 걸쳐서 누적되던 이러한 물가 상승이 직접 피부로 와닿게 되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몸으로 느껴지는 이러한 물가 상승이 직접 수치로 봤을 때 어떻게 발표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 자료에 따르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5.4%가 증가를 하였다고 그럽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집값, 차값, 음식값, 가스값, 에너지값, 여러가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의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를 수치로 산정하는 것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5.4% 인상을 한 것은 2008년도 8월 이후로 최대로 증가한 수치라고 그럽니다. 이때 2008년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서브프라임 몰기지가 터졌었는데요. 이때도 알게 모르게 돈을 많이 시중에 뿌렸고요. 이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자료가 5.4%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의 10 몇 년 만에 최고 수치로 증가한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하고서 수치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로만 따지면 4.5%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수치 역시 1991년 9월 이후로 최대로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온 수치가 많이 증가한 이유는 중고 자동차와 트럭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이러한 수치가 나오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일어났을 때 연령대에 따라서 느끼는 부담감이 조금 다른데요. 돈을 고정적으로 벌고 있는 청장년층과 이제 은퇴를 한 노년층에서 물가 상승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조금은 다릅니다. 청장년층 같은 경우는요, 고정적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러한 물가 상승을 조금은 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저축을 조금 덜 하더라도 그 돈으로 음식을 산다든가 기름값을 넣는다든가 하면서 타격을 줄일 수가 있고요. 정말 돈이 더 필요하면요, 어떻게든 파트타임을 더 뛴다든가 오버타임을 함으로써 수입을 늘려서 이러한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고정 수입이 없이 고정 지출이 나가게 되는 은퇴를 한 노년층의 같은 경우에는 지출을 줄이는데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고 수입을 늘리려고 해도 몸이 피곤하거나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을 늘리는 것도 어느 정도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라가는 음식값, 렌트 비용, 가스값, 식비 등이 그만큼 더 부담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물가가 상승하면 고정 수입이 있는 장년층보다 은퇴를 한 노년층에게 더욱더 큰 피해가 가게 되고요. 은퇴를 한 노년층 가운데서도 소셜 세큐리티 인컴의 많은 부분을 의존한다면 올해 초부터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 대비하여서 물가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더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콜라라는 컨셉이 들어오게 됩니다. What is 콜라? 콜라가 무엇인가요? 우선 콜라라고 그러면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 음료가 나올 텐데요. 여기 소셜 세큐리티 인권과 관련된 콜라는 조금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선 콜라 COLA는 Cost of Living Adjustment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Cost of Living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용이니까 즉 생활비가 되겠고요. Adjustment 같은 경우에는 조정하다, 맞춰준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생활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소셜 세큐리티를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데요.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면은 여기에 맞춰서 받으시는 소셜 세큐리티 인컴 역시 다음 해에 올라가게 됩니다. 소셜 세큐리티 웹사이트에 따르면요, 마지막으로 조정된 콜라는 1.3%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2020년에 받았던 소셜 세큐리티 인컴보다 2021년 초에 1.3% 올려서 지금 받게 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 3분기 때에 논의를 걸쳐서 2020년에 조금 더 올라간 금액을 받을 것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1.3%보다는 조금 더 오른 금액으로 기대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데요. 이 콜라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또 이용하는 수치가 있는데요. 이전 화면에서 보여드린 소비자 물가지수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를 이용을 합니다. 이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이 쓰는 것이 CPIW라고 해서 웨이지 어너와 클레리컬 워커스, 즉 봉급을 받는 층과 오피스에서 일하는 이러한 계층을 바탕으로 해서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정한 수치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생활비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이 수치에 관해서도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975년부터 일어난 생활비 조정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때 수치를 보면요, 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났기 때문에 9%, 많게는 14%까지도 소셜 세큐리티 인컴을 늘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달에 208달러 정도를 받았으면요, 그 다음 해에는 238달러를 준 거니까요. 수치상으로 보면 얼마 많지 않지만은 퍼센트로 보면은 14% 가까이 늘린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도 7%, 4%, 5% 정도의 생활비 조정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부터 2%, 1% 그리고 2010년과 2011년 그리고 2016년에는요 0%로 조정 자체를 하지 않아서 이전에 받던 금액을 그대로 받았던 것을 또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올라가는 수치 자체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도 어느 정도 물가 상승에 따라서 그동안 소셜 세큐리티 인컴을 계속해서 늘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자료를 역시 AARP에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전에 봤던 표와 동일하게 80년대에는 거의 14%나 10% 가까이도 생활비 조정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2000년대 지나서 2010년도와 2015년도 경우에는 0%로 이전과 동일한 금액을 제공한 것 역시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셜 세큐리티 인컴은 매해 조정이 되었고요.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것을 콜라라고 그랬죠. Cost of Living Adjustment, 그리고 콜라를 조정하게 만드는 수치는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나온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느 정도 나왔는지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노동통계청 BLS.gov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우선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몇 퍼센트 늘었다 했을 때 이때 나오는 수치는 CPIU가 되겠습니다. 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니까요. 도시에 사는 이러한 소비자들을 나타내는 지수가 되겠는데요. 이 수치는 보통 75% 정도의 미국 소비자들을 대표를 한다고 그럽니다. 보통 뉴스에 나오는 자료가 이 CPIU가 되겠고요. 실제 콜라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CPIU를 쓰는 것이 아니라 CPIW를 쓴다고 합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는 Urban Wage Earners and Clerical Worker니까요. 봉급을 받는 직장인들과 그리고 오피스에 일하는 이러한 직장인들을 바탕으로 나온 수치가 되겠는데요. 이 CPIW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6.1%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콜라를 설정할 때 6.1%로 나온 이 수치를 바탕으로 조금 더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모닝스타에 나온 뉴스가 되겠습니다. 이 소셜 시큐리티를 받는데 코스트 오브 리빙 어드저스먼트, 이 생활비 조정이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는 것인데요. 우선 콜라는 생활비 조정이고요. 이제 소셜 시큐리티 행정에서 이러한 수치를 바탕으로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뉴스에 따르면은
2021년 3분기 정도에 이러한 콜라를 조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7월 말이니까요. 지금쯤이면 회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숫자를 돌려보고 있는 것으로 전망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전 화면에서 보여드린 CPI W 수치를 바탕으로 조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현재 6.1%가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2021년 10월 중순 정도에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 정보는 소셜 세큐리티 사이트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뱅크레이트닷컴에서 나온 기사가 되겠습니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소셜 세큐리티를 어느 정도 받고 있나 그 수치를 나온 것인데요. 현재 2021년 5월 기준으로 하였을 때 Retired Workers, 즉 은퇴를 하고 나서 소셜 세큐리티를 받는 분들은 1,553.68달러를 월 평균으로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그동안 세금 낸 거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적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는 1,550달러를 한 달에 소셜 세큐리티 인컴으로 은퇴하고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5% 정도가 늘었으면요, 한 달에 77달러가 증가한 금액으로서 1,627달러 정도를 받게 되시고요. CPIW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서 6%를 적용하였을 시에는 1,553달러에 93달러가 증가한 금액을 받게 됨으로써 한 달에 1,643달러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회의가 논의 중이기 때문에 정확히 5%로 받을지 6%로 받을지 이 사이가 될지 더 많이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정확한 수치가 나와봐야 될 것인데요. 우선은 CPIW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서 5%나 6% 정도로 예상을 하시고, 여러분께서 지금 받고 계시는 월별 소셜 세큐리티 금액에 5%나 6%를 적용하여서 어느 정도 더 받을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셜 세큐리티는 은퇴 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고요, 물가 상승에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소셜 세큐리티 하나만으로 모든 수입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그럽니다. 위에 영문 기사를 보면요, 풀 인컴 받는 것을 never meant to replace, 즉 대체하는 수단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셜 세큐리티 이외에도요, 추가 소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고요. 아직까지 은퇴 기간이 남아 있으신 분들은 회사에서 제공하시는 401k나 403b를 적극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개인이 들 수 있는 IRA 계정, 그리고 일반 투자 계정이나 부동산 등을 이용하여서 소셜 세큐리티 인컴 이외에도 다른 쪽에서도 돈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소스를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조만간 소셜 세큐리티를 수령할 기간이 되시면요, 이 소셜 세큐리티를 언제 수령할지 잘 계획을 짜시고요, 이외에 다른 은퇴 계좌가 있으면 어떤 것을 먼저 이용할지 계획을 잘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셜 세큐리티를 조금 더 늦게 신청하면 조금 더 많은 금액이 나오게 되니까요, 이러한 부동산이랑 은퇴 계좌랑 투자 계정을 미리 가지고 계시면 이런 것들을 먼저 쓰시고요, 소셜 세큐리티를 조금 더 뒤로 밀어서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것도 가능하고요. 혹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시면요, 401k나 IRA의 계정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고 돈이 잘 불어나고 있으면요, 소셜 세큐리티를 먼저 수령을 해서 이것으로 생활비를 하시고요, 수익률이 조금 좋은 이러한 계좌를 조금 더 많이 불려서 복리 효과를 최대한 보는 방법 역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올라간 물가로 인해서 내년에는 소셜 세큐리티 인컴이 5%에서 많게는 6%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뉴스를 계속해서 지켜보면서요, 정확한 수치가 나오면 다시 한번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